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중3부터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현재 중3이나 고1이나 마찬가지로 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도 그렇고 중3도 이 교육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교육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좀 다시 설명을 하면, 여기 공통과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이 공통과정을 공부하게 되고요. 이거는 어떤 문과를 가려고 하건 이과를 가려고 하건 간에 무조건 공통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1학년 때는 요 과목을 그냥 공부를 하게 되고, 2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제 선택교과 과정, 요 선택교과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하고 요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죠. 선택교과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선택교과 과정은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능 시험은 다 일반 선택 과목에서만 출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중학교 3학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이후도 수능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거의 확실시 돼요. 이거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 투 과목 있잖아요. 이 투 과목. 이 투 과목이 선택 과목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 투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그럼 투 과목을 안 보냐 얘네들이, 아니라는 거죠. 수능에서 투 과목을 요구하는 대학은 서울대는 여전히 투 과목을 요구해요. 그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무조건 이 부분을 그냥 볼 수 있어요. 선택 과목에. 그건 제가 뒤에 조금 다시 얘기하는데, 일단 쉽게 얘기하면 수능은 대부분이 여기서 출제가 되는데, 현재 과도기적으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요 과정도 볼 수 있다. 선택해서. 투 과정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중3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중3 아이들은 아직까지 수능에 대한 교과목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어쨌든 수능 교과목에 대해서 이게 이제 결정이 돼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과목을 가지고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수능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면요. 지금 요 표를 보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맨 왼쪽에 있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는 수능이에요. 고등학교 현재 1학년 아이들이 보는 수능이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현재 수능하고 똑같이 봐요. 국어 보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을 나눠서 보게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그 다음에 영어 보고 한국사 보고, 그 다음에 탐구는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탐구를 봐요. 탐구 과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과 아이들은 물화생지 1, 2 8과목 중에서 어쨌든 2개를 선택하게 되고, 인문계열 아이들은 하여튼 생윤이나 문사나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제2외 국어하고 한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을 봅니다. 이건 현재 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는 수능이에요. 여기 지금 중3 어머님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3 얘기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중3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 1안, 2안, 3안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될 거예요. 1안, 2안, 3안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돼서 결정이 될 텐데, 현재 중3부터는 이게 결정이 될 텐데,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거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 달라지는 게 1안하고 3안을 보면요. 1안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집어넣고 나머지 이 탐구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탐구 과목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과학 같은 경우에 투 과목이 빠져 있어요. 이 4과목 중에서 과학 4과목이 투 과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은 왼쪽 거를 가지고 그냥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3부터 과학이 빠져 있는 거고요. 3안을 보면, 요 3안은 1안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1안하고 3안하고의 차이점은, 3안은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안 보고요. 아예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안 보고 그냥 탐구 과목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과학에는 8과목이니까 물화생지 1, 2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1안하고 3안이. 그러면 1안 아니면 3안으로 우리가 중3부터는 결정이 될 텐데, 요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굳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굳이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수능 과목에 1학년 과목이고 이런데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실제적으로는 3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럼 3안으로 통과되면 뭐냐면 이거랑 전혀 똑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수능 보는 거하고 현재 중3 이후부터 시험 보는 거하고 뭐 다를 게 없죠. 달라지는 건 뭐냐면 여기 제2외국어하고 한문 있죠. 제2외국어 한문이 이게 현재는 상대평가예요. 현재는 상대평가인데 요거 절대평가로 바뀐대요. 요거 그 정도가 바뀌는 정도. 그럼 2안은 뭐냐? 2안은 문과 계열이건 이과 계열이건 수능 시험에서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을 선택하는 안이에요. 2안은. 여기 보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사회하고 과학 중에서 하나하나를 문과를 가건 이과를 가건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게 2안이에요. 근데 이 2안은 선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1안 아니면 3안으로 결정될 텐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3안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3안으로 간다고 한다면 달라지는 거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는 시험과 지금 중3 아이들부터 보는 시험이 달라지는 점은 요거 하나예요. 제2외국어하고 한문을 그냥 절대평가로 바꿔주는 정도로 바꿔주고요. 수학은 여전히 똑같이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을 나눠서 시험을 보는 이런 형태의 수능 시험을 보게 될 거다. 이게 지금 현재 수능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정해졌어요. 그냥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는 이걸 가지고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현재 뭐 여태까지 수능을 보듯이 똑같이 보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수능 과정은 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은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은 뭐 별로 뭐 어쨌든 이게 그 상대평가로 되니까 그건 별로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중3부터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될 거냐 상대평가로 될 거냐 이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제 예측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닌데 요번에 그 국가교육회의나 이런 데서 결정된 안을 보면 수능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상대평가로 갈 것 같아요. 예? 영어는 현재 절대평가잖아요. 현재처럼. 예, 지금처럼. 그러니까 일부 과목 상대평가. 그러니까 국어, 왜 자꾸만 돌아가냐. 국어하고, 이거 국어 상대평가고요. 수학도 상대평가고요. 그 다음에 요 탐구 과목 있죠? 요거 상대평가로 남고.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절대평가는 그냥 현재 절대평가대로 그냥 그대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절대평가로 좀 더 남는 게 제2외국어하고 한문, 이거 절대평가로 갈 것 같고, 중3부터는 현재는 그냥 제2외국어하고 한문은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인데 그거 좀 달라지는 게 그 정도가 달라질 것 같고, 어쨌든 수능은 앞으로도 그냥 상대평가로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주제는 이제 시간표 얘기예요. 고등학교 지금 현재 고1 아이들이 고2로 넘어갔을 때 변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수능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수능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수학에 대한 개정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머님들이 그냥 개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요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명칭이 수학입니다. 그냥 수학. 그래서 6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학기에 3단원씩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위에 거 3개, 위에 거 요거 3개, 밑에 거 3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요. 3단원씩 공부를 하는 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요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밑에 거 5개를. 어느 학교건 간에 이 5개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런 건 있죠. 문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 있죠. 문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수학 1, 문과 아이들이 보는 거, 수학 2,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요 3개를 공부하면 돼요. 왜냐하면
저게 수능 과목이에요. 수학원, 수학2, 확률통계,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인문계열 아이들 수능 과목입니다. 인문계열 아이들 수능 과목이고요. 자연계열 아이들 수능 과목은 요거예요. 수학원, 수학원, 자연계열 아이들은 수학원, 미적분, 확률통계예요. 자연계 아이들은. 그러면 수학2는 공부를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학2를 공부해야지만이 미적분을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수학2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자연계 같은 경우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저걸 공부해야지만이 미적분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하라는 요 단어는 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데 대학교 가서 공부할 때 반드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과를 가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하는 고등학교 때 내신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수능에는 안 들어가요. 빠졌어요. 기하 파트는 수능에서는 빠졌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그냥 병렬적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얘기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예전에는 수학 과목에서 문과도 배우고 이과도 배우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성적 처리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학을 공부할 때 문과 배우는 거하고 이과 배우는 게 똑같은 과목이에요. 똑같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문과하고 이과가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성적 처리를 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어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문이과가 나누어서 성적 처리를 했어요. 간혹 가다가 같이 처리하는 학교들도 있기는 해요. 공통이어서. 근데 대부분은 문과하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눠서 처리를 했어요.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같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수1 이거 문이과 공통 과목이에요. 수2 문이과 공통 과목입니다.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 내신으로 문이과 공통 과목이에요. 미적분은 아니에요. 이건 이과 애들만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아니면 상경 계열 가는 아이들 정도만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확률과 통계 문이과 공통 과목입니다. 기하는 이과 아이들만 아마 선택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면 여기 과목에서 수1, 수2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적어도 이 세 과목은 내신에 있어서 같이 처리를 해요. 문과, 이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성적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어떤 변화를 생길 수 있냐. 첫 번째 뭘까요? 문과 애들이 불리해지겠네요. 깔아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과 좀 수학 약한 아이들이 등급 따기가 오히려 저 밑에 깔아주는 역할을 좀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우위에 설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또 뭘까요? 내신 따기가 잘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내신 따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이 특히 자연계열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걸 자연계열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는 1등급자들이 특히 이과 쪽에는 1등급 따는 게 그러니까 평균 국영수 뭐 이렇게 평균 등급 냈을 때 1등급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과 아이들이 인원이 너무 적어. 뭐 예를 들면 100명이에요. 근데 그러면 4% 그러면 4명이잖아요. 그럼 4등 안에 들어야지, 전교 4등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등급 따기가 어렵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문과, 이과 구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00명을 가지고 해서 1등급을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12명까지 1등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공부를 좀 웬만큼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등급이 좋아지는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높은 아이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현재보다 제가 보기에는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이제 생겨요. 등급이 좋은 아이들이. 그게 꼭 수지나 이런 지역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신이 엄청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1등급 초반 아이들도 요새는 자연계 쪽에서 1등급 초반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도 생길 것 같아요. 그죠?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각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등급이 좋은 아이들이죠. 내신 등급이 좋은 아이들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과목들이 이제 그러면 문이과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제 모든 전학생들이 똑같이 이제 성적 산출을 해요. 성적 산출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문과 아이들은 좀 수학보다는 다른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잘하는 아이들이고,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한 영어 과목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학을 좀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문과를 가는 아이들의 좀 공통점은 좀 다른 과목보다는 하여튼 수학이 좀 잘 안 돼서 사실은 좀 문과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분명히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성적을 같이 산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같은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문과나 이과나 이게 나눠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나눠서 성적 산출을 하다 보니까 문과의 진도 속도가 어떻게 되건 간에 그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됐었어요. 그냥 문과는 어쨌든 한 3개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2학년, 3학년 때 3개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과 애들은 5개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표를 짤 때 어떤 고민을 하냐면 문과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표를 짜려면 좀 널널하게 2학년 때 좀 널널하게 시간표를 짜줘도 돼요. 예전 같으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보면 문과 아이들이 수학이 많지 않아요. 시수가. 그런데 지금은 문이과를 같이 짜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표를. 같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과목을 같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표가 2학년 때 몰리게 돼요. 문과라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간표가 문이과를 같이 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과 아이들은 진도를 좀 빨리 빼줘야 되잖아요. 고3, 그렇잖아요. 고3 때 이런 거 막 진도 나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고3 때도 수능 봐야 되니까. 그러면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계를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수학 진도를 학교 전체적으로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인문계열끼리 그냥 공부했을 때보다 인문계 아이들이 수학이 나가는 진도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아주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이과 아이들은 어느 정도 2학년 때 진도 속도를 맞추는 게 좋으냐면 제 생각으로는 수원, 수투, 내신으로 봤을 때 확률 통계까지를 2학년 때 끝내주는 게 좋죠. 이과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수원, 수투, 확률 통계까지를 2학년 때 끝내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문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잖아요. 수원, 수투, 미적분을 2학년 때 다 끝내버리면. 그러면 그걸 예전에는 문과니까 이과니까 이렇게 나눠서 시간표를 짰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문과를 또 이렇게 너무 우대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2학년 때 수1하고 수2만 만약에 짰다고 해보세요. 학교에서. 그러면 자연계 애들은 고3 때 올라가서 이 3개를 다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시간표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문과 아이들의 그 수학의 진도 속도가 예전보다 좀 빨라지는 거예요. 양이. 그리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걸 따로 짜면 안 됩니까? 못 짜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적 처리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성적 처리를 같이 하는 게 좋죠. 왜 그럴까요?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성적 처리를 문이과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1등급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훨씬. 1등급자들이 많아지죠,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간표 문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좀 살펴보면 학교에서는 시간표를 어떻게 현재 짜고 있냐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짜고 있어요. 학교 지정 과목을 지정해 놓고요. 학교 지정 과목이라는 게 있고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짰어요. 그리고 학교 지정 과목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다 수능에서 출제되는 과목들 있죠. 국어, 뭐 수학, 영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수능에서 이제 꼭 해야 되는 과목들을 여기다가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해서 학생들이 그냥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는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거를 지금 현재 짜고 있어요. 학교에서. 지금 이 시간표 짜는 거는 이렇게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다른 과목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수학이에요, 사실은. 수학이 제일 그렇잖아요. 뭐 국어나 영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 뭐 어쨌든 인문 계열 갈 거면 사회 과목 중에서 자기가 선택할 거고 자연 계열 갈 애들은 과학 중심으로 해서 선택 과목 짤 거니까 그것도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거든요. 문제는 수학이에요. 문제는 수학인데 그 다음에 수학을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상경 계열 아이들은 뭐 이렇게 이거는 교과부에서 진로나 진학에 관련돼서 선택 과목들을 좀 이렇게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예시입니다. 교과부에서 발표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뭐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초교과는 뭐 이렇게 당연하죠. 그리고 뭐 선택교과 계열에 따라서 상경 계열 가려고 하는 아이들, 뭐 어학 계열 가려고 하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좋겠다. 지정 과목은 뭘 듣고, 뭐 지정 과목은 수능 과목이니까 그거 들으면 되는 거고, 그건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관건이 되는 게 이것도 뭐 넘어갑시다. 뭐 필요하면 제가 좀 이따 요거예요. 시간표에서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요 부분인데 지금 이 학교를 보면요. A고등학교라고 써 있는데 이 A고등학교 아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A고등학교 아이들 시간표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수1을 공부를 해요. 여기 보면 거기 2학년 1학기 때 수1을 공부하죠. 2학년 2학기 때 수2를 공부해요. 그리고 확률 통계 과목을 또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같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수1 1학기 때, 2학기 때 수2 확률 통계 2시간 2시간씩. 그래서 확률 통계는 1년 내내 나가는 거죠. 이런 시간표가 가장 보편적인 시간표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마 수지지역 쪽에서도 저렇게 시간표를 짤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과 애들만 이렇게 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과 애들도 이렇게 짜는 거죠. 실제. 문과 애들도 이렇게 짜게 되죠. 문과 애들도 이렇게 짜서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여기 택하는 걸 보면 미적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적분은 이과 아이들 중에서 택하는 아이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이 학교는 굉장히 세게 가리키는 학교죠. 대부분의 아마 제가 예측하기는 이 수지 쪽이나 분당 쪽은 이 미적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기 3학년 쪽으로 이렇게 넘겨놓는 3학년 때 미적분하고 기하 정도를 듣게 하도록 이렇게 시간표가 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강남 쪽 하나의 예인데요. 그러니까 그 학교 쪽은 지금 어떻게 가리키는가 하면 수원, 수투를 나눠놓고 확률 통계는 1년 내내 가리키고 더군다나 미적분까지도 아예 선택해서 듣도록 이렇게 시간표를 짜놓은 거죠. 그러니까 수학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이과 공통이에요. 수원, 수투, 확률 통계 아까처럼 세 개는 문이과 공통으로 짜지는 거죠. 이렇게 짜는 시간표가 있을 수 있고요. 이 학교를 보면 어떻게 짰냐면요. 이 학교는 2학년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같이 짜요. 수원, 수투를 같이 해요. 이렇게. 대신에 수투를 1년 내내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짠 거죠. 이렇게 짠 거예요. 수1은 1학기 때 끝내고 수2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률 통계는 안 하고 확률 통계는 3학년으로 빼고 그럼 이과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과 아이들은 이렇게 듣는 거죠. 여기서 미적분을 듣게 하고 경제 수학을 듣게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좀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미적분을 좀 더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과 아이들은 경제 수학 이런 걸 듣게 하는 거죠. 그 시간에.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끝난 거냐면 둘 다 6시간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거보다는 좀 더 덜 빡세죠. 그리고 여기 애들이 요 애들도 뭐
문과 아이들은 근데 뭐 비중은 비슷해요. 어차피 여기 원투를 같이 해야 되니까 반반. 여기서 뭐 확률 통계를 같이 하는 것처럼 여기서 어쨌든 원투를 같이 하고 이렇게 짜는 시간표죠. 이것도 뭐 하나의 예시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원, 수투를 반으로 쪼개서 반반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과 아이들이 좀 시간이 적으니까 확률 통계 대신에 미적분을 그냥 2학기 때 듣게 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쓰고 확률 통계를 뒤로 밀어버리는 이런 식의 그 시간표를 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학교 쪽에 좀 전화를 해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그 학교 쪽에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 있는 학부모인 것처럼 해서 시간표를 제가 문의를 해서 좀 전화를 해봤어요. 이거 시간표 이 학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학교 지금 시간표 어떻게 짜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적분까지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왜냐하면 미적분은 이 시간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이 시간표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어떤 게 무리가 있냐면요. 이 시간표. 사실은 이 미적분이라는 요 수업이 수투가 끝나야 돼요. 수투를 끝나야지 미적분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수업이 요 수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계통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막 이게 찢어서 이렇게 막 듣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수투를 듣고 나서 미적분을 듣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수투를 듣고 나야지 미적분이 선택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수투를 나가면서 미적분을 이렇게 듣는 이런 시간표예요. 수투를 나가면. 예, 선행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먼저 막 시간표 짜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시간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시간표여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수지 지역이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들은 2학년 1학기 때 수원, 2학년 2학기 때 수투 이렇게 듣고 확률 통계를 밑에다 까는 거예요. 2시간, 2시간씩. 이게 가장 현실적인 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3 때 미적분을 하게 하는 거죠. 고3 때 그 이과 미적분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미적분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기하 정도를 선택해서 듣게 하는 뭐 2학기 때 뭐 기하 정도를 듣게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건 수능에 안 들어가는 과목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평가하는 쪽으로 시간표를 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는 좀 다른데 근데 어떤 학교는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진짜 아주 똑같이 2학년 때 수원하고 수투만 해요. 수원 수투만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서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 집어넣고 그러면 좀 굉장히 문과를 배려하는 시간표죠. 문과 계열 아이들을 배려하는 시간표죠. 그리고 2학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널널하겠죠. 그럼 뭐 그런 학교들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표를 짜는. 어쨌든 이게 문과건 이과건 이게 둘 다 좀 고려를 해서 시간표를 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도 있을 수 있다. 수원 수투 이렇게 짜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문 자연 이거는 지금 인문 자연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제가 속았어요. 이게 이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진 원래 자료였냐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각 학교별로 이렇게 학교 운영 계획이 나와 있어요. 파일로 이렇게 학년들이 쭉 운영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전에 올 5월 달에 제가 들어가서 쭉 자료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거 보고선 수학 과목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문과하고 이과가 달라요. 이게 저기 보세요. 여기 보면 문과하고 이과가 달라요. 여기 성복고 한번 볼까요? 성복고를 보면 문과는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 이렇게 하고 3학년 때 확률 통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단위는 4, 4, 4,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복이. 그냥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 성복을 보면 근데 이과 아이들은 수원, 수투를 하고 단위 수가 달라요. 3단위, 3단위 이렇게 되고 확률 통계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제 상식으로는 이게 왜 성적 처리를 같이 해야 될 텐데 왜 단위수가 다르지? 단위수라는 건 이제 그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단위수를 다르게 하고 그러면 여기는 확률 통계는 문이과가
다르게 지금 성적 처리를 한다는 얘기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본 거예요. 학교에다가. 너희들 그 지금 써놓은 거 보면 이게 지금 문이과를 같이 처리를 하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왜 단위수도 다르고 문이과하고 이과를 이걸 진로 계열에 따라서 성적 처리를 다르게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 얘기가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올린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과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이거를 올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과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냥 예년 문이과 있었을 당시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그냥 올리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지정 과목하고 선택 과목이란 걸 나누게 하고 그다음에 성적 처리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강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걸 현재 지금 짜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여름방학 이후 되면 이걸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저희도 이제 잘 모르고 그냥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교 요강을 보고 저희가 정리를 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그래서 안 맞아요. 올라가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 보면서 이게 왜 단위수가 다르고 아까 그 원장 선생님 얘기할 때 이게 뭐 단위수 같이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단위수도 다르고 왜 이게 과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학교인데 성북고등학교 이게 지금 데이터가 안 맞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안 맞는 거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문과, 이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문, 자연 이렇게 수학이 나눠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잘못된 데이터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평가한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측컨대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마 확률 통계가 들어가는 학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 확률 통계까지. 그래서 이 문과 아이들은 그냥 아예 2학년 때 오히려 진도가 끝나버리는 수능 진도가 끝나버리고 이과 아이들은 한 미적분 정도가 좀 남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훨씬 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내신을 좀 따기가 훨씬 좀 수월해질 거고요. 수월해집니다. 내신 따기에는 아무래도 뭐 300명 중에서 1% 그러면 전교 12등 하는 게 더 훨씬 12등 안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전교 3등, 4등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훨씬 그 내신은 아마 좀 더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훨씬 등급이 좀 유리해지는 이러한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 뭐 분당 지역이나 이런 수지 지역 같은 경우도 내신 따기 어렵잖아요. 뭐 수지고등학교 이런 데 좀 내신 따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오히려 조금 지금보다는 상위권 학생들은 좀 과감하게 그런 학교를 좀 지원을 해도 내신을 좀 유지하기가 훨씬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뭐 인원 적은 거 가지고선 항상 그 등급을 따려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좀 널널해져서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번 이거 정시전형 확대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이게 과연 정시전형이 이제 확대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시전형은 현재는 이렇게 돼요. 현재는 상위권 대학에서 보통 수시하고 정시 비율은 대략 학교에 따라 좀 다른데 8대2이거나 아니면 7.5 대 2.5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 수시에서 뽑지 못하는 인원들이 정시로 2월이 되잖아요. 정시로 2월 되어지는 게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통상 2월 되어지면 최소 30% 정도는 돼요. 고대 같은 경우가 요번에 올해 입시가 확 바뀌었었잖아요. 고대가 원래 8대2로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을 설계를 했었는데 실제 정시 비율, 실제 나중에 2월 돼가지고 정시 생각해 보니까 보통 7.5 대 2.5 이 정도까지 고대가 그건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보통 나중에 원래 연대도 보통 7.5 대 2.5 정도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연대가 이렇게 2월 되어지는 거 생각하면 거기는 거의 한 6대 4,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6대 4 정도까지 돼요.
이렇게 좀 많이 2월 시키는 학교 중에 연대 2월 많이. 연대는 보통 왜 그러냐면 연대는 그 수시 추가가 2번뿐이 안 해요. 다른 학교는 막 여러 번 하는데 2번 하고 안 하면 그냥 땡쳐버려요. 연대는. 그래서 2월이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고요. 성대도 좀 2월이 많이 되는 편이고, 그리고 뭐 밑에 그 보통 뭐 경희대 이하 뭐 이렇게 쭉 뭐 경희대 뭐 이쪽 학교들 있잖아요. 뭐 중대 뭐 이런 쪽 학교들 보면 상대적으로 2월 인원이 꽤 많이 생겨요. 그래서 최소한 30% 이상 돼요. 실제 그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설계 당시부터 좀 더 늘려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국민 여론 자체가. 근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수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게 뭐 딱 뭐 몇 퍼센트다 이렇게 정해지진 않는데, 그냥 이 범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 수시하고 정시 비율을 뭐 최소한 30%는 유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율을 분명히 좀 분명히 수렴이 될 것 같아요. 정시 드러나는 거는, 정시 전형 확대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부분 있잖아요. 수능 최저 기준.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은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수능 최저는 뭐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수능 최저 부분은 지금 고대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고대 지금 수시 전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만약 수시 전형, 고대에서 현재 입시 요강에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없애버리면 진짜 이상한 애들 뽑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 나오는 얘기 보면 수능 최저 문제는 좀 학교마다 처한 사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대학 자율로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전체적인 그냥 여론이에요. 전체적인 여론이어서 수능 최저는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최저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게 그 논술 있죠. 논술은 제가 보기에는 논술을 장려하지는 않는데 없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논술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논술을 막 장려하지는 않아요. 근데 논술을 그거를 그냥 싹 없애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논술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논술 전형을 일부 대학에서 좀 없앴잖아요. 특히 그 어디예요? 그 성대가 올해 의대가 논술 전형을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예요. 성대에서 없앤 게 의대 아이들 그 한 10여 명 뽑는 논술을 없앤 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연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의대 논술 없애버린 거 정도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어디죠? 그 성신여대 이런 데 또 논술 전형이 새로 생겼어요. 뭔가 이제 뭐 서울과학기술대학인가 거기도 논술 전형이 생기고,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논술 전형이 오히려 생기는 학교도 있고, 뭐 어쨌든 그게 대학을 평가하는데 논술을 좀 없애면 좀 가점 때문에 이제 대학이 눈치 보니라고 이렇게 줄이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 논술을 저거를 지금 워낙 서울에 있는 특히 그 아주 최상위권 대학은 없애는 분위기고요. 근데 오히려 중위권 대학 쪽에서는 생기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이제 논술로 뽑는 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충성도 높은 논술 쓰는 아이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수능을 망친 거죠. 수능을 망친 거예요. 그리고 내신도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통로가 논술이거든요. 논술을 봐서 이제 상향 지원해서 이제 논술을 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성도도 높고, 그 다음에 최저 기준도 있고, 실제 논술에서의 최저 기준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오히려 한 뭐 중위권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논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없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걸 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있죠. 현재 초등학교 6학년. 그 아이들이 보는 수능은, 논술형 수능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논술형 수능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수능에 논술형을 집어넣는 거예요. 한 3문항 정도.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2020년부터.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한 그 몇 줄짜리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컴퓨터로 채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일이 수작업 안 하고 컴퓨터로 채점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어하고, 그러니까 국어죠, 걔네들. 국어하고 수학 시험을 그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서술형 문항, 세문항. 그러니까 길진 않죠. 이게 뭐 이렇게 막 큰 종이를 막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한 뭐 5줄 이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채점이 가능하다. 현재의 그 과학기술 정도로 그게 그 OMR 채점하듯이 채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인식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일본에서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거 교과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논술 전형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얘기도 하냐면, 어차피 현재 지금 논술은 교과 내에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요새 뭐 무슨 사교육 평가 그것 때문에 대학에서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지금 현재 뭐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현재 이게 지금 어쨌든 그 학생들한테 물론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쨌든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맨날 오지선다로 평가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시험 자체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이 논술형에 대한 어떤 시험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굳이 없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없앤다고 하면 지금 적성고사는 대학별 고사인데 객관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학에서 보는 시험인데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시 전형 확대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유지되니까 정시도 상당히, 아까 제가 교과 시간표가 좀 변경이 되면 아이들이 내신 성적이 좀 좋은 아이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상위권 아이들은 좀 노릴 거고, 그러면 좀 내신 성적 안 되는 아이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앞으로 좀 이런 길들이 있으니까 정시 전형이 확대되는 거, 그다음에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 특히 이 지역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아이들이 수능 성적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최저가 있는 어떠한 전형들, 이런 데를 좀 놓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최저가 있는 전형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아요. 높지 않아요, 경쟁률이. 최저가 있으니까,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정시 쪽, 수능에 있어서의 부분들도 좀 염두에 좀 많이 두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정시 전형은 어쨌든 확대되는 추세고, 현재 고1 아이들한테도 좀 혜택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지금 연대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좀 늘리려고 하니까. 연대가 그런 발표 나왔으면 2020년부터 이거 발표 나왔으니까, 발표했으면 그 밑에 대학들도 아마 쭉 늘릴 거예요. 요거는 그냥 별거 아니고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아주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2019년도 지금 그 모집인데,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의대 생각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시 전형이 37%나 됩니다. 의대 쪽에서는 30%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뭐 이런 것들 잘 해야 되죠. 물론 뭐 종합 뭐 등등. 하여튼 정시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거 좀 염두에 두셔서, 의치대 쪽은 워낙 인원 자체가 이제 뭐 거의 한, 치대하고 의대만 하더라도 한 3,500명. 저기에다가 한의대까지 집어넣으면 한 4,2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자연계 쪽에서는 아까 자연계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입시가 바뀌는 거에서 좀 유리한 계열은 사실은 자연계예요, 자연계. 자연계가,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도 뭐 어쨌든 다 합쳐서 하는데 특히 수학의 영향력이 좀 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자연계 아이들이 입시에서 상당히 좀 유리해지죠. 유리해지고, 그런 쪽에서 아주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는 한 4,200명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가 준다고 생각하면, 의치 한으로 한의대까지 빠져나가 준다고 하면 자연계 쪽을, 제가 보기에는 좀 뭐 우리가 계열을 생각할 때 예전에는 사실은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좀 수학이 약하면 좀 피해서 좀 인문계열 쪽도 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피해서 가는 거 이런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뭐 꿈이 인문계열 쪽이면 뭐 그쪽 길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뭐 수학이 약해서 뭐 인문계열을 가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 없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들도 좀 염두에 두어서 특히 의대 쪽 생각하려고 하면 수능 이런 부분들에 좀 염두를 좀 많이 두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래? 빠졌네. 그 다음에 요즘 입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추천 전형이에요. 추천 전형. 이 추천 전형이 학교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좀 되는 아이들 또는 내신 성적이 아주 최상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추천 전형을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중등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중학교 뭐 현재 1학년, 2학년 요쪽 때 되면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추천 전형을 보면 여기에 이게 왜 이래? 앞에 게 이게 왜 없어졌지? 이미지가 깨졌어. 왜 그랬지? 여기서는 나오는데 야 그냥 뭐 안 봐도 되니까 깨졌어. 이상하다. 깨졌어. 아니야 됐어. 그냥 얘기할게요. 네, 그냥 얘기하면 되죠. 네, 없어가지고 거기 보면 서울대 추천 인원 2명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대가 4%나 돼요. 4%. 문이과 구별 없이 4%인데 고대 추천 전형이 이게 재학생들만 하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가 재수생들은 여기 추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쓸 수 없는 전형이죠. 그래서 고교 추천 1 그게 4%가 되니까 엄청나죠. 실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각 학교에서 설사 4%가 된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의 등급이 별로 안 좋으면 여기 넣어도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는 문이과 같이 산출하니까 내신 성적이 좋아질 거거든요, 아이들. 그래서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 되게 많을 거예요. 한 학교당 12명 추천받으니까 고대에서. 그러면 서울대 2명, 고대 12명, 그럼 몇 명이에요, 벌써? 14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거기 경희대 있나요? 중앙대 있나요? 중앙대 4명.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명까지 추천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희대 6명, 그죠?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는, 여학생인 경우는 이화여대 6명까지 추천받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거기 뒤에 뭐 동국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학교들. 이런 학교들까지 생각하면 추천 인원 엄청나요. 그래서 내신 부분들도, 그러니까 정시가 물론 늘어나니까 수능도 좀 준비해야지만 내신 관리 좀 잘하는 게 상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천 전형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붙을 확률이 크죠. 최저만 좀 잘 맞출 수 있으면. 그리고 고대 정도만 최저가 있어요. 지금 이 추천 전형에서 지금 최저가 있는 거는 고대 정도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생기부로 가는 거예요. 학생부로. 대부분이. 서울대는 좀 물론 지역균형 선발은 있죠. 지역균형 선발은 있기는 한데, 지역균형 선발만 최저. 그러니까 최저가 있는 게 서울대, 그 다음에 뭐 고대, 뭐 물론 연대도 있어요. 연대도 있고 뭐 좀 상위권 대학이 몇 개는 좀 있기는 한데, 하여튼 뭐 추천 전형에서는 현재는 대부분이 그 밑에 뭐 경희대 이하 쪽은 다 없어요. 다 최저. 수능 최저 없이 그냥 학생부로만 갑니다. 수능 최저 없이. 그러니까 그런 전형이니까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면, 그 뒤에 넘기면, 아예 없어. 이거 왜 안 넘어가? 뻥 났나봐. 아니, 됐어. 나도. 그 뒤에 넘기면, 그 다음에 이제 특수대학들이 거기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특수대학 추천 인원들. 거기 보면 뭐 카이스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디지스트, 지스트 뭐 이런데 추천 인원들 쭉 있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꽤 많은 인원들이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분명히 이 지금 새로운 그 문이과 이 통합 아이들, 이 아이들은 여기에 추천받을 정도의 아마 내신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하여튼 높아질 거예요. 내신에 있어서. 물론 이게 뭐 수지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수지 지역이나 분당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내신 따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전보다는 좀 더 완화된 이런 상태로 볼 수 있다. 물론 지방 애들도 훨씬 더 좋아지기는 해요. 그래서 그 각 대학에서는 항상 요게 저걸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부로만 평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합 전형을 쓰는 이유가 뭐 그래서 하는 거니까. 왜? 이거 뭐 안 해도 돼. 다 끝났는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제 얘기는 좀 이렇게 새로운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이들 성적 산출이 같이 되면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등급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분명히 예전보다는 특히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훨씬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내신의 모양이 좋아질 거예요. 뭐 1등급 초반, 중반 이런 식의 등급을 아마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 내신 등급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거고 뭐 그런 거예요. 물론 대학에서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그럼 다시 재정비를 할 거냐, 뭐 수능 최저를 두고선 뽑으려고 할 건지, 아니면 뭐 심층 면접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뽑으려고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건데 뭐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특히 인문계열을 만약에 또 지원하려고 한다고 하는 아이들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예전보다는 예전에 가르쳤던 것보다는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연계 애들한테 치여서 이렇게 확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제 얘기는 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혹시 뭐 질문